일단 분석 들어가겠으면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어제 푹 쉬고 잘 왔고 헝가리 옷가당에서 좀 어지럽긴 한데 일단 오후 축구 잘 가고 있기는 해요. 마지막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좀 들어오길 바라면서 분석 들어가 봅시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턴 대 이제 애틀란타. 좀 어려운 경기 같은데 일단 선발 피베타 대 슈엘렌바흐. 오늘 있었던 경기 이제 프리드가 호투하고 크로포드 쳐맞으면서 이제 무난하게 애틀란타가 가져갔는데, 내일 선발은 뭐 당연히 보스턴이 그나마 더 믿을만한 피베타예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유망주, 물론 꽤나 순위 높은 유망주 같긴 한데 슈엘렌바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피베타도 기복이 조금 있기는 해요. 잘 던질 때는 잘 던지는데 미러키전 보면은 또 많이 엄청 흔들렸던 모습도 있었고, 뭐 계속 쳐맞았었죠 미러키전은. 뭐 3과 4분의 2이 5실점 대신 이제 그 앞뒤로 뭐 세인트루이스전이나 디트로이트전은 나쁘게 않게 호투를 던졌는데, 뭐 피베타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슈엘렌바흐가 호투할지 쳐맞을지 좀 감이 잘 안 와요. 기대치가 있는 유망주고 올 시즌 워싱턴전에 한 번 등판한 기록이 있거든요. 패전이긴 했습니다. 5이닝 3실점. 또 오늘 페네이파크라서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데 공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90마일 중후반대 빠른 볼, 거기에 뭐 슬라이드나 커브 뭐 이런 구종들 좀 던지는데 구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투수라서 보스턴이 잘 공략 못하면은 생각외로 잘 던질 만도 해요. 워싱턴전도 99가까지 던졌는데 던진 공이 거의 다 스트라이크였어요. 거기에 3런 한번 맞아가지고 3점 준 건데 그거 안 맞았으면 또 호투했을 부분이거든요. 보스턴전도 기본적으로 얘가 9위를 믿고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쳐주냐 못 쳐주냐 싸움인데, 뭐랄까 피베타도 애틀란타 상대로 사실 그리 강하지는 않아가지고 양 선발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거기 슈엘렌바우는 오히려 좀 호투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부분 봤을 때 굳이 보면 애틀란타 프렌이지 않나? 굳이 보면 뭔가 찍을 만한 포인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휴스턴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랑코 대 마이콜라스. 이 경기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입전에다가 블랑코도 이물질 걸리고 첫 경기 오클랜드 그 원정 경기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죠. 걸리고 미네소타전에는 4와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삼진을 많이 잡았는데 볼질도 좀 있었고 좀 불안했거든요. 요즘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나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이콜라스도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콜스고 그나마 콜스가 아니었던 경기도 이닝을 못 채워서 이제 그랬던 부분이지. 5이닝 1실점 최근에 계속해서 호투를 하고 있긴 한데 휴스턴도 최근에 빠따감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선발해서 점수를 좀 낼만해요. 이게 좀 4대4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서로 선발해서 3점 정도까지는 낼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8.5바 후딱후딱 갑시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 허드슨 대 애쉬크래프트. 허드슨이 지난 다저스전 7이닝 1실점 원정 경기였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제 호투를 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기록은 안 좋아요. 홈에서 3패 7점대 방어율, 원정에서 2승 4패 3점대 방어율. 역시나 쿠어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휴식일도 하루가 적어요. 중간에 이제 쉬는 텀이 없었기 때문에 휴식일도 하루가 적은 타이밍에 이제 좀 고전할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신시내티가 물론 막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좀 점수가 안 날 때도 있는데 오늘도 막 쓸데없이 번트되고 막 허짓거리 하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빠따가면 나쁘진 않아서 점수 잘 내잖아. 또 쿠어스기도 하고 오늘 허드슨이 좀 점수 좀 줄 것 같고, 애쉬크래프트가 작년 쿠어스 성적이 5이닝 7실점입니다.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 애쉬도 뭐 다저스전 연장 붙고 뭐 애리조나도 연짝으로 만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일정인데 오늘도 쿠어스, 본인이 지난 시즌 좀 약했던 쿠어스기 때문에 뭐 오바 쪽에다가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그래도 신시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콜로라도가 최근에 계속 저득이기는 해요. 4경기 연속 저득에 쿠어스에서 지금 1차전 2차전 다 저득이었거든요. 한번 점수가 낼 때도 됐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오바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허드슨도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자체는
아니면 오늘도 콜로가 좀 저득. 빠따가 솔직히 답이 없긴 해. 오늘도 치는 거 보면은 답이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신시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시 승에 11.5바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추가 시간인가? 아씨, 히로시마 추가 시간 7분 줬어? 일단 추가 시간. 아, 극장 좀 제발 그만 좀 지긋지긋해. 에리데 샘프 몽고메리 힉스. 몽고메리가 최근에 불안하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성적 6점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맞고 있고, 그나마 위안거리가 이제 홈런은 잘 안 맞는다라는 부분과 몽고메리가, 그리고 샘프 상대로 좀 강했어요. 뭐 오늘 어쨌든 호투할 수 있는 요소긴 한데, 어쨌든 최근 경기 보면 안타 자체를 너무 많이 맞아요. 한 타석이라도 좀 뭔가 푸근한 타석이 별로 없어. 빗맞은 타고 만들거나 그러는 거 아니면은 좀 불안한 부분이고, 힉스 같은 경우 양키스전 4실점으로 무너졌는데 그거 뭐 양키스라 솔직히 어쩔 수 없었고, 어쨌든 수입전이고 샘프도 사실 요즘 빠따도 좀 많이 죽고 도투비 쪽에도 실수도 많고 한 부분이에요. 그림이 되게 안 좋은데, 그나마 비빌라면 이 경기가 좀 비벼줘야 되지 않나. 몽고메리가 최근 불안하기 때문에, 다만 샘프전에 강했던 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주력으로는 좀 빡세다. 근데 그래도 한 번쯤 좀 비빌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샘프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렌 쪽. 불펜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해. 제가 봤을 때는 워싱턴 대 매츠. 아, 저 분석 빨리 해야겠네 이거. 이거 이제 코빈 대 세베리노입니다. 선발에서 압도적으로 매치가 훨씬 좋죠. 오늘 사실 원래 오늘 경기, 이건 내일 경기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원래 트레버 윌리엄스 차례였는데 갑자기 부상으로 선발이 바뀌어서 매치가 뭐 승리를 가져갔었고, 수입전이에요. 이 불안한 부분은 결국에 수입전이라는 거죠. 수입전. 매치가 수입전. 맨날 수입전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본인들이 이제 수입전을 또 가져왔으니까 이게 이길 수 있을지. 뭐 어쨌든 간에 다저스전 그 더블헤더 이후로 팀미팅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4승 2패예요. 확실히 이전 매치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뭐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타선도 조금 확실히 그전보다는 살아남고, 대신 뭐 불펜의 불안함은 여전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코빈 대 세베리노가 원정에서는 좀 성적이 뭐 5점대입니다. 지금 방어율도 아직 1승도 없긴 한데, 이때 이겨야 되지 않나? 코빈일 때 승리 투수 딱 될 타이밍에다가 매치가, 그리고 올 시즌 수입한 적이 있었나 누구를? 딱 요 사이즈가 좋아요, 코빈 대 세베리노. 그래서 요거는 피할 수는 있어도, 그냥 매치가 들어온 팀이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한 팀이니까 피할 수는 있어도 간다면 매치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매치승 보겠습니다. 매치승. 넘어가고, 클벌드 이제 캔자스. 샌들린 대 싱어인데, 샌들린 이제 오프너입니다. 얘가 나와서 이제 1이닝 내지 2이닝 1회 2회 정도, 뭐 작게는 뭐 1회만 먹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로건 앨런이 붙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앨런이 직전 경기 코어스에서 1.2이닝 7실점으로 최근에 좀 잘 던지는 듯 하더니 박살 났었거든요. 그래서 불펜으로 좀 내렸는데 아마 좀 롱 리리프나 뭐 벌크 가이로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싱어 같은 경우는 지난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사실 로테이션을 한번 걸렀어요. 그때 당시 이제 독감이 몸이 아파가,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질병 관련 이슈로 전날에 뭐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하나도 못 잤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캐치볼 할 힘도 없다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등판 하루 걸렀었고, 오늘 나오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번 시즌 2점대 방어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싱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자원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6월 들어서 잘 던지고 있던 선수들이 계속 좀 맞아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싱어 같은 경우 더구나 바로 직전 미네소타와의 그 시리즈에서 또 그런 어떤 몸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오늘 더 불안하긴 하다. 그리고 클레블랜드 상대로 좀 약했어요, 싱어가. 뭐 클벨 같은 경우도 뭐 오프너 전략, 뭐 로건 앨런이 뒤에 붙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양팀 빠따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츠버그 대 다저스. 스킨스 이제 팩스턴인데, 오늘 다저스가 자레드 존스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고,
그 불안하다던 피츠버그 불펜 상대로도 물론 야 나는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 2번이나 연속으로 넘어갔다 했는데 2번 다 바람의 영향인지 뭐 해설 들어보면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쨌든 간에 다저스가 빠따가 안 좋아요. 이상해. 거기에 오늘 또 믿음직스럽지 못한 팩스턴 선발이에요. 오늘은 그나마 글라스노브가 잘 던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한타가 한 방에 있었던 거지. 역전을 할 수도 있었잖아. 1점밖에 1대0으로 졌으니까. 근데 내일은 팩스턴이야. 피츠버그 입장에서 당연히 칠만하고 다저스는 오늘 또 스킨스입니다. 강속구 투수를 연달아 만나요. 물론 오늘 하루 봤기 때문에 내일은 좀 적응에 대한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강속구 투수는 사실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봐가지고 요거 언더 보고요. 그리고 피츠버그 승쪽 봅니다. 다저스 빠따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안 터져도 너무 안 터진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피츠버그가 정배야. 정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기는 했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찍겠어. 이게 다저스 갈 때는 믿고 가겠지만 반대 가려니까 쫄려서 못 찍겠어요. 언더도 이게 어쨌든 팩스턴이 불안하고 피츠버그가 뭐 스킨스는 솔직히 점수 많이 안 줄 가능성이 높긴 한데 불펜이 또 불안한데 7.5잖아요. 둘 다 뭔가 좀 그래. 제가 봤을 때 어쨌든 8번째 마이애미 데즈 템파베이. 잠깐만 끝났나? 오케이 오축구 먹었고 아우씨 애틀란타 굳이 보면 애틀란타 프렘 봤습니다. 아 오축구 먹고 좀 복구 좀 많이 했네. 그래도 메인 몰빵 때려가지고 석 좀 찾았다. 그래도 마이애미 대 템파베이 가렛 대 이제 애플린인데 애플린이 이제 복귀전입니다. 지난 5월 중순인가 해가지고 2-3주 정도 빠져있습니다. 복귀전인데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상대로 좀 약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약했던 때는 이제 아라에즈가 있었을 때 마이애미긴 합니다만 마이애미 상대로 좀 약했던 부분이고 가렛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죠. 가렛도 이제 이번 시즌 어쨌든 부상 복귀를 한 투수인데 복귀하고 첫 경기 두 경기 자체는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그때 상대가 이제 필라, 매츠 상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팀은 이겼고 애리조나 샌디 상대로 뭐 애리조나는 완봉승까지 거두면서 샌디전 이어서 뭐 5이닝 1실점 투구 흐름 자체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뭐 걸리는 부분은 4경기밖에 등판을 안 했는데 원정에서는 둘 다 승리 투수인데 홈에서는 둘 다 필라전 매치전 둘 다 개처맞긴 했어요. 근데 저 때는 이제 부상 복귀전이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 얘 등판했을 때 마이애미 4전 전승입니다. 4전 전승이야. 애플린도 마이애미 상대로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 오늘 복귀전 거기다가 템파베이 빠따라 솔직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가렛이 사실 공이 그렇게 위력적인 투수는 아니에요. 자완 똥볼로야 그냥. 근데 이제 존 구석구석 좀 찌르거나 빗맞은 타구들 많이 만들면 삼진은 거의 잘 못 잡아요. 근데 빗맞은 타구들 많이 만들면서 좀 잡는 유형인데 템파 상대로는 나쁘지 않지. 역시나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프렌 쪽. 그리고 양키스 대 미네소타, 로돈 대 페덱. 요즘 양키스는 사실 분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 부러지면 그 다음날 가면 된다는 그 메타잖아. 연패도 거의 없고 빠따도 매 경기 거의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내일도 이제 로돈 대 페덱 선발부터 좀 로돈이 확실히 앞서는 사이즈고 변수는 이제 로돈이 어쨌든 자완인데 미네소타가 자완 상대로 올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로돈이 미네 만나서 한번 호투하긴 했습니다. 6이닝 1실점 6피안타 이제 피홈런 하나 있었나? 볼넷은 없었고 어쨌든 뭐 페덱 같은 경우 어줍지 않은 우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키스한테도 같이 지난번에 시리즈 한번 있었잖아. 그때 페덱이 이제 5이닝 5실점 그때 안타만 10몇 개 맞았어요. 5이닝 동안 털렸던 부분들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에 이거를 뭐 세에서 피할 수는 있어도 미네소타 쪽으로 볼 수는 없다. 양키스 마엠 보겠습니다. 양키스 마엠. 아 오축구 먹으니까 좀 숨통 좀 트이네. 아유 원클 추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월요일 화요일 못 맞췄는데 오축구 먹어도 아직 손해긴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라 경기 필라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선발 대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라대 이제 미러키 오늘 SCB인 것 같거든요. 당연히 홈 놀라에다 필라 믿을만 한데
어쨌든 놀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빠따요. 이렇게 빠따야. 빠따가 상대가. 거기에 필라델피아가 뭐 최근에 이긴 경기에 빠따가 시원하게 터져서 이긴 경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라가 LCB를 무조건 턴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사이즈인 것 같고, 또 LCB 같은 경우가 올 시즌 4월에 첫 등판이었는데 그 경기는 개쳐 맞았어요. 한 4이닝 던지고 8실점 4자책점인가 하고 있는데 저 때 이후로 이제 마이너 내려가가지고 계속 던지다가 최근 두 경기 마이너에서 호투하고 올라오는 거야.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그 전에도 5.1이닝 2실점 호투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3점 정도나 막 이렇게 막아줬을 때 글쎄요, 이렇게도 놀라 상대로 점수를 낼만 하긴 하거든요. 뭐 2이닝이야 뭐 놀라가 뭐 많이 먹어주겠나? 6이닝 이상 먹어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점수는 낼만해. 이렇게 빠따 감안하면 좌완도 아니고 놀라가. 그러면 또 불펜 싸움 가는데 불펜은 미러키가 더 쌩쌩하긴 해요. 필라는 최근에 좀 많이 굴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 대비 조금 뭔가 요즘 쓰나미가 종종 나잖아. 그게 불안한 거야. 찍는다면 필라로 찍는 게 그래도 당연히 유리해요. 그래도 홈 놀라 믿을만 하고. 필라 빠따가 아무리 좀 최근에 좀 많이 못 내도 애쉬 점수 낼만 하잖아. 필라인데 그냥 걸렀습니다. 조금 세가지고.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미러키 프레임 보기도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아예 빼뿌렸어. 가지 말자, 버리자 하고. 그리고 토론토 대 볼티모, 베리오스 대 이제 알버트 수아레즈. 베리오스 최근에 피츠전 7이닝 1실점, 디트전 7이닝 2실점, 화삭전 6이닝 3실점. 그러니까 빠따가 좀 약한 팀들, 뭐 피츠, 디트, 화삭 이런 팀들 만나가지고 뭐 세탁 제대로 갈겨가지고 지금 방울이 평균 자책 지금 2아래 2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 나오는 베리오스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세금 낼 타이밍인 것 같지는 않아요. 볼티모어가 빠따가 무섭긴 해도 지난번에 볼티 상대로도 뭐 베리오스가 7이닝 2실점, 물론 피홈런 2개, 홈런 2개, 2방을 맞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안타 자체를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호투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토론토가 볼티모어의 마운드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느냐예요. 빠따 보면은 진짜 답도 안 나와. 그냥 다 뭐 씨발 홈런 스윙밖에 안 하고 뭔가 좀 팀으로서 그런 배팅들도 없어요. 그래서 알버토 수아레즈도 최근에 계속해서 잘 던져주고 있잖아. 그래서 뭐 점수야 줄 수 있겠지만 털릴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불펜 싸움 가면은 볼티모어가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이제 점수차 좀 많이 나고 해가지고 불펜들을 뭐 많이 쓰지 않았어요. 많이 쓰지 않았어.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아킨 나왔고 셋업으로 누가 나왔더라? 아무튼간에 숫자 자체를 많이 쓰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토론토가 볼티가 비벼볼 만한 것 같다. 볼티모 풀에 8점 언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로 가면서 볼티가 좀 비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텍사스 대 이제 디트로이트. 9시 8분? 속도를 더 내야 되나? 일단 우레나 대 마에나.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텍사스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8.5 오바 쪽으로 좀 돌리는 게 낫지 싶은데, 어쨌든 선발은 둘 다 불안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레나도 솔직히 못 믿는 자원이고 지난 경기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투수인데 옛날부터 그래. 구위만 좋고 맨날 쳐맞거나 볼질하고 무너지거나 한두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직전 경기 그런 경기가 있었고 우레나가.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마에다 깜짝 선발일 때 이제 그때 누구 부상이었지? 매닝 나올 차례 이제 마에다 깜짝 나왔을 때는 호투했습니다만 마에다 나갑니다 했을 때는 이제 다 쳐맞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최근도 또 이제 이 시리즈 자체가 텍사스가 디트로이트의 에이스 피처 둘 만났죠. 저기 스쿠발 그리고 플레어티 둘 만나서 꼼짝 못했는데, 플레어티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부상으로 중간에 내려가긴 했어도 무튼 뭐 에이스 둘 만나서 졌는데, 내일 만만한 마에다예요. 텍사스 입장에서도 뭐 수입전이기 때문에 면할 부분에 있어서 텍사스 쪽을, 우레나는 호투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호투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서 뭐 텍사스 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같이 쳐맞는다 보고 오바를 찍거나 그런 쪽이라고 보는데, 저는 승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수입전이고 좀 감안하면. 그리고 마에다잖아. 점수 낼만 해서. 우레다 같은 경우 호투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마에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12번째 에인절스 대 이제 샌디에이고.
소리아노도 이제 딜런 시즌. 소리아노는 다들 아시죠? 제가 뭐 에인절스 투수들은 참 신기해. 몇몇 애들 그 기록적인 부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리아노 같은 경우 이제 홈에서 못하고 원정에서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홈에서 0승 4패 ERA 6.75, 원정에서 2승 1패 2.35. 얘 등판한 홈에서 5번, 그러니까 5번 홈에서 나왔거든요. 전패입니다. 에인저스 팀 자체가. 얘 등판 원정 경기에서 얘 등판한 7경기 6번의 풀엔 그중에 4번이 역배예요. 그러니까 원정일 때 소리아노면 지난번에 시애틀전도 그래가지고 내가 에인저스 풀엔 봤는데 소리아노가 맞았는데도 풀엔을 했어 에인저스가. 기록적으로 계속 그래. 홈에서는 소리아노 나오면 다지고 원정 가면 존나 비벼서 역배하거나 풀엔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딜런 시즈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에인저스 상대로 지금 샌디에이고 수입 중에다가 딜런 시즈다. 약간 세탁할 만한 타이밍이에요. 거기다가 딜런 시즈 같은 경우도 기록적으로 원정에서 2점대 방어율, 홈에서 4점대, 원정에서 7경기 나와서 팀은 6승 1패야. 시즈 자체는 이제 승리 투수만 4번 됐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서로 엇갈리잖아. 소리아노 시즈 거기에 수입전에다가 샌디가 최근에 상태가 좀 안 좋긴 해요. 불펜도 지금 좀 뭔가 불안불안하고 캄푸사노 지금 똥만 푸고 있고 존나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에인절스라서 다른 팀이었으면 내가 그 샌디 안 봤을 것 같은데 에인절스면 해볼만하다. 샌디 승. 에인절스 수입이 그리고 쉽지도 않죠. 요 정도 보고요. 축구로 넘어가서 축구가 진짜 축구 먹긴 했는데 진짜 존나 어지럽더라. 어제 사실 잡담할 시간이 있나? 11분. 어제 사실 그냥 포르투갈 마인, 스위스 마인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스위스에 여러 번 당했어. 저 스위스 개 같은 놈들 주작질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2골 쳐먹고 2대2 못 뛰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한 3연짝 당해. 3연짝 몇 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어제도 마인 찍을까 고민하다가 주력만 던졌잖아. 메인만. 그냥 일방승 돌리고 저거 헝가리 승무로 돌려서 찍자. 그래도 배당 비슷하니까 하고 가는데 헝가리가 극장 나오네. 참 아픈데. 어쨌든 요거 중립 경기고요. 뭐 사실 산마리노입니다 형님들. 산마리노야. 여기는 축구를 하는 나라가 사실 아니에요. 어제 뭐 리히텐슈타인 인구 3만이라고만 말씀드리면서 거기 어디야 알바니아 뭐 마인 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막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뭐 10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약간 농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주전 골키퍼나 막 이렇게 뛰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축구가 아주 막말로 우리나라 그냥 시에서 볼 좀 잘 차는 애들 뽑아가면 이깁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나라고. 슬로바키아 그래도 믿을만한 팀은 아닌데 솔직히 가락구는 있기는 해요. 유로 예선 때도 나쁘지 않았고 홀로 물론 똥팀들 상대로 이제 경기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유로에 진출한 또 유로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팀이었으면 사실 슬로바키아가 2마인까지 절대 안 봤는데 산마리노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프렌 못 찍어요. 특히나 이거 뭐 중립 경기 홈 경기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마인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참고로 슬로바키아에는 저기 나폴레 로보트카 그리고 이제 파리의 슈크리니아르 센터백 그리고 그 칼리아리였나? 오베르트 그 센터백도 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 두다 그리고 뉴캐슬 골키퍼 이제 두브라우카 뭐 이런 애들 좀 있습니다. 또 베로나 또 전방에 이제 베로나 맞나? 헷갈려 요즘 수술로프 이런 애들 좀 있어서 이 마인이 맞지 않을까? 마인 못하면 뭐 햄모일 것 같긴 한데 이 마인은 보겠습니다. 이 마인은 두 번째 덴마크 대 스웨덴. 이 경기가 이제 좀 애매한 게 일단은 뭐 양팀 다 소집될 애들은 그래도 좀 소집이 됐고 덴마크는 의외로 필립 빌링 본머스 이제 미드필더 2선 자원 그리고 이제 린스트룸 나폴리 측면이죠. 그 녀석이 프랑크에다가 나폴리 가는 이런 애들 좀 소집이 안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AC 밀란 센터백인 키에르나 바르셀로나의 뭐 크리스텐센 그리고 맨유 호일룬 그리고 스코폴센 얘도 그 체코 리그인가 어디 러시아 리그였나 아무튼간에 나름 덴마크 신성이고 또 폴센 라이프치히 그리고 이제 그 브렌트포드의 덴마크 라인 뭐 마티아센센 담스고르 노르고르 이 미드필더 라인 여기 뭐 호이비에르 에릭센 뭐 그래도 갈아꾸는 애들이 많아요. 덴마크에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약간 공격 몰빵의 팀인데 간단하게 그냥 선수 자시고 마시고 공격에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 엘란가 포르스베리 뭐 쿨루세스키 그리고 뉴캐슬의 이상 뭐 이런 애들 좋은 애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팀 컬러 자체는 덴마크는 언더팀이야. 밸런스는 좋아요. 미드필더에서의 볼 돌리는 부분들 호이비엘은 뭐 노르고르 뭐 에릭센 뭐 좋은 선수 많습니다. 수비도 꽤나 안정적이고 빅리그에서 뛰는 애들 되게 많고 대신 공격이 쓰레기예요. 덴마크는 가장 믿을만한 공격수 이제 호일룬이나 뭐 저기 이런 애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믿음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호일룬이 들어와서 덴마크 골이 좀 터지기는 해요. 근데 호일룬도 없었을 때는 더 좀 잘 안 터지긴 했어. 막 돌베리 이런 애들이 아직까지 선발되니까 돌베리 망했거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망한 애인데 저런 애들 아직까지 선발되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 공격 몰빵이에요. 공격은 스웨덴이 더 좋아. 근데 뭐가 문제냐, 스웨덴은 미드필더가 쓰레기예요. 빅리그에 뛰는 애가 그나마 카유스테 나폴리 백업이고 홀름 이 새끼 어디였더라? 베로나였나? 제가 아는 애는 얘네 둘밖에 없어. 나머지 다 어디서 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마저도 빅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다 백업이야. 주저는 없어. 수비도 조금 애매하죠. 뭐 린델로프 뭐 히엔 뭐 이런 괜찮은 수비수도 있긴 합니다만 측면 수비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팀을 만나서는 애초에 미드필드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고 수비가 별로라 했잖아. 측면 수비도 약하고 중앙 수비가 그나마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팀만. 약팀은 존나 패다가 포르투갈한테 5대2 저기 뭐야 오스트리아한테 3대1 최근에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팀한테는 무너지고 양악팀이야. 덴마크가 참 애매해요. 공격력이 좋으면 오바찍고 말 텐데 이 경기를 덴마크는 이제 화력이 좀 떨어지고 그 중심을 잡아주거나 경기 자체가 안정적이거든. 좀 고민을 했는데 덴마크가 그래도 유로 나가기 때문에 스웨덴은 유로 탈락입니다. 참고로 덴마크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마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진짜 마엔 하려면 딱 2점 차 들어가는 거 말고는 마엔까지 빡세겠다 싶어서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무승부 1대1 2대1 약간 그런 느낌의 무승부 사이즈로 보고요. 세 번째 노르웨이 대 어디였지? 코소보. 이 경기도 뭐 저기 그 홀란드나 또 외대고르 이런 애들 아마 출전을 다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세룰로스는 부상입니다. 세룰로스는 부상으로 또 핵심 주포는 한 명 일단 이탈을 했고 나머지 미드필더나 뭐 수비나 뭐 엔간시는 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갈아끼고 있는 애들. 문제 이제 노르웨이가 혼란이랑 외대고르 때문에 그렇지 막상 경기 보면 그렇게 잘 못해. 그리고 경기가 약간 좀 비슷비슷해요. 노르웨이 경기 보면은 저도 뭐 노르웨이 A매치 때 찍었던 적도 있고 그 노르웨이 얕 같음을 좀 깨닫고 뭐 체코전이나 뭐 직전 슬로바키아전도 안 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제골은 은근히 잘 넣어요. 전반에 1대0으로 앞서가다가 후반 한 60분쯤에 한 골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2, 30분에 넣느냐 마느냐의 승부가 갈려요. 1대1 아니면 2대1이 존나 많이 나와. 노르웨이 경기가 좀 애매한 팀들. 코소보가 강팀은 아니잖아요. 딱 적절하고 애매한 팀이거든요. 충분히 노르웨이가 잡을 수 있는. 배낭도 똥배를 받았잖아. 근데 이 똥배로서의 메리트가 과연 있느냐. 더군다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이 경기 치르고 3일 이후에 덴마크와의 또 친선전이 또 있어요. 막말로 코소보전보다 그래도 같은 북유럽인 덴마크전이 더 뭔가 좀 유로를 도와주는 느낌도 나고, 그죠? 코소보는 그냥 생 친선전이잖아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 요소가 있어서 저는 그냥 햄으로 보겠습니다. 햄으로 2대1 정도 보면서 햄무. 노르웨이도 뭐 중간중간 로테이션 뭐 비시즌이기도 하고 당장 3일 뒤에 또 경기 있고 로테이션 좀 돌릴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홈이기 때문에 이기는 사이즈로 좀 봐주겠습니다. 햄무로 마인보다는. 네 번째 벨기에 대 몬테네그로. 벨기에도 이제 유로 나가는 팀이죠. 어서오세요 형님들. 유로 나가는 팀인데 뭐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 당연히 유로는 못 나가고요. 그래서 벨기에가 어쨌든 간단하게 그러니까 벨기에의 강점은 전방이에요. 전방. 바카요코 PSV 주전 오른쪽 왼쪽도 뛰나? 아무튼간에 드리블 상당히 좋은데 도쿠까지 좌우 윙들이 다 드리블러야. 다 드리블러. 그러니까 상대가 약하면은
그냥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박살낼 수가 있는 선수들이 있어. 여기에 가운데 루카쿠 있잖아. 상대가 박스 안에 아무리 수비가 많아도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등딱. 그래서 약팀은 되게 잘 패요. 대신 강팀 상대 여기 뭐 트로사르 뭐 옛날에 이제 에이티마들이 있다가 그 돈 벌러 중동으로 떠난 카라스코 이런 애들도 여전히 있고 뭐 케텔라르 뭐 이런 애들 좀 소집이 됐고 미드필더 데브라이너, 망갈라, 뭐 오나나, 틸레만스, 악셀 비츠 이런 애들 좀 있고 미드진이 조금 그렇게까지 세진 않죠 솔직히. 데브라이너도 나이가 좀 많이 찼고 전체적으로 뭐랄까 삼선 자원이 좀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야. 악셀 비첼이 전성기 때는 그 역할을 해줬는데 비첼이 이제 나이 너무 많아서 꼬마에서도 센터백으로 나오잖아. 그 부분들 수비 같은 경우 카스타뇨, 파이스, 메니에, 뭐 테아테, 베르통원 딱 보기만 해도 약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느낌이죠. 공격 좋은데 아 미드필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수비 어우 딱 그 팀을 그래서 강팀하고 할 때 이게 안 돼서 져요 이게. 중원에서도 뭔가 한 틱이 부족한 느낌이 좀 들고 약팀하고 할 때는 어차피 그냥 얘들만 골 잡으니까 얘들 그냥 밀어주고 얘들 잡으면 드리블로 다 제껴버리잖아 루카쿠 골 넣고. 근데 오늘 몬테네그로잖아요. 할만하다.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 더군다나 그 AT 마드리드 수비수인 그 사비치라고 있어요. 그가 주장인가? 이번에 소집이 안 됐습니다. 맞지? 그죠? 사비치 소집이 안 됐고 뭐 마루시치 같은 또 그 세리에 빅리그 뛰는 애들도 지금 소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벨기에가 많이 나지 않을까? 오늘 경기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경기가 이거 같아요. 뭐 2.5 마인까지 좀 보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 아니다 프랑스 있다. 프랑스 대 저기 룩셈부르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뭐 추아멘이 부상 빠지고 뭐 캉테 없고 라비오도 오늘 못 날 카마빈가 맨디 그 결승팀 애들 다 빠지고 뭐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서 좀 많이 빠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좀 세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열심히 뛸까 싶어. 그러면 언더로 찍어야 되거든 형님들. 이게 프랑스 쪽에서만 골 넣거나 하면서 이제 좀 그냥 공놀이 하다 끝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왜냐면 또 캐나다와의 또 그 5일 있다가 또 친선전도 있고 막말로 컨디션 점검 차잖아요. 근데 이게 룩셈부르크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로 예선 때 룩셈부르크가 꽤나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좀 공격적이었어 축구가 되게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거 뭐 친선전이라 원정이라 또 뒤도 없잖아. 그냥 한번 붙어볼까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그냥 개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쫄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형님들 느낌 오시는 대로 가십시오. 느낌 오시는 대로. 저는 4.5 언더만 보긴 했는데 햄무가 2대0 햄무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룩셈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또 모를 것 같긴 해요. 수비하면은 언더 뜰 것 같긴 한데 쉽게도 또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룩셈이 가뜩이나 유로 예선 때 또 본인들의 그런 뭐 또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좀 불안해요. 물론 프랑스 상대로 점유율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프랑스 친선전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그리고 마지막 스페인 대 이제 안도라. 요것도 이제 안도라가 개똥이야.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나 저랑 똑같겠죠.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에 기복이 엄청 심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찬스를 어마무시하게 만든다 해는 아마 이견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근데 스페인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놓칠 때는 진짜 1대1 찬스를 한 경기에 막 4개씩 놓쳐. 들어갔다 하는데 놓쳐요. 그런 경기가 한두 경기도 아니고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스페인은 뭐 자주 일어나서 아무리 개패도 한점차 승리나 똥줄 승리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소집된 선수는 이제 공격 쪽에는 야말 그리고 이제 빌바오의 또 니코 윌리엄스나 뭐 저기 소시에다도 오야르자발 바르셀로나 페란 토레스 봐봐 이름 봐봐 모라타에다가 이거 씨
존나 놓친 애들이잖아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 호셀로는 오늘 못 뛸 거고요. 뭐 아유세 페레즈까지 옛날에 레스터에 있었고 그 베티스에서 이번 시즌 좀 잘했거든요. 공격수만 진짜 옛날에 다비드 비아 같은 애 한 명만 탁 들어가 있으면 그냥 5대0 나오는 경기인데 비스키드 씨발 믿을 수가 없어. 미드필더 뭐 로드리, 맨시티, 그 수비맨디, 소시에다드 핵심이죠. 근데 막판에 부상당했었거든. 복귀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나오는 것 같고 메리노 얘도 소시, 파비안 루이스 얘는 파리죠. 그리고 바에나 예, 비아레알에서 2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리고 바르샤의 페드리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얘도 바르샤, 그리고 지로나의 그 알렉시스 가르시아 이번 시즌 굉장히 잘했거든요. 3선에서 얘도 소집이 됐고, 뭐 수비는 볼 필요 없겠죠. 상대가 안도란데 뭐 이런 애들은 있어요. 저는 약간 이건 좀 기도 메타야. 넣어주면 마인 갈만해요. 근데 놓치면은 좀 해무 뜨거나 그럴 수도 있어. 안도라도 전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아 마인 찍든 해무 찍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기도 메타로 마인 보겠습니다. 대신 좀 주력으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동전 던지기 느낌이긴 해 제가 봤을 때.